노동권 침해와 구제. 일단은 인권과 헌법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개념부터 좀 살펴볼게요. 근로자는 누구를 근로자라고 하는가? 바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는 근로자라고 합니다. 뭐 회사원,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네, 모두 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다음 사용자를 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용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법에 보면은 사용자라는 말을 써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사업주를 말하고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어, 다시 말하면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있는데 왜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얘들아, 사용자와 근로자는 너희들이 봤을 때 그 두 지위가 동등하다고 여겨지나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에 비교하면은 근로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누구를요? 약자를 법으로서 보호해 주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서 보면은요, 헌법에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32조예요. 32조 1항에 보면은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음, 국가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은 근로자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에 보면은요, 근로 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33조에 보면은 근로자는 본인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단결권을 갖고 단체 교섭권을 갖고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차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헌법 32조를 봤는데 3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나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해달라고 우리는 보장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 임금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요, 9,860원인데 올해 2025년도에 최저임금은 1,030원이 되었어요. 드디어 만 원대에 진입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는가? 노동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매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환산을 해보니 한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우리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또 근로기준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근로를 할 때에 우리는 몇 시간의 근로를 한다? 그 근로 시간 중에 얼마만큼 쉰다? 우리가 해고를 할 때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근로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근로시간, 휴식시간, 해고,
그다음에 임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볼게요. 근로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냐면은요, 8시간을 일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5일을 주로 근무하죠. 그래서 주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5 곱하기 하루에 8시간, 5, 8에 40 이렇게요. 한 일주일에 우리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치 못하게 연장 근로를 할 때가 있죠. 그 연장 근로를 할 때는 일주일에 1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휴식 시간은요, 근로 시간이 4시간이다. 4시간이면 몇 분을 휴식할 수 있냐? 30분을 휴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30분 동안은 오롯이 정말로 나의 휴식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근로하는 그 업무하는 그 공간을 벗어나서 내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되겠고요. 네. 그 8시간을 내가 근무한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1시간 이상의 휴식을 우리는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돼요. 이것을, 야, 내가 오늘 1시간 일찍 끝내줄게. 집에 일찍 가, 퇴근해, 이러면 안 되고, 8시간을 일을 한다면 그 중간에 휴식 시간이 1시간 이상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은요,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줘야 돼. 갑자기 하루 전날 연락해가지고, 당신 내일부터는 우리 회사에 나오지 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일 전에 알려주어야 하고요.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근로자가 뭐 자신의 일을 해태하거나, 게으르게 했더라면은 그 어떠한 해고의 사유가 되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우리가 보통은 월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월급이 뭐예요? 월마다 받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은 매달 한 1회 이상, 그러니까 월급인 거죠.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에 사장님이, 야, 미안하다. 이번 달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하면서 어느 날은 2일, 어느 날은 30일,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일정한 날짜에 누구에게 주냐면은요, 일한 본인에게 주어야 돼요. 일한 본인에게. 아이고. 네, 일한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통화라는 건 돈이에요, 돈. 네. 직접 돈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이러한 근로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헌법 33조를 보면은 노동권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볼게요. 음, 노동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부당해고예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거든. 내가 결근 한번 한 적 없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출산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을 내가 당신을 해고할 거야 이런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행위가 바로 부당해고라는 거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해고를 하려면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거는 부당해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당노동 행위는 무엇인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 잘 봐봐.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은 그 노동 행위 뭐냐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신 노동조합에 가입했지. 당신 노동조합을 조직했지. 당신 노동조합에서 활동했지.
라고 하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바로 부당노동 행위예요. 근로자라면은 우리가 단결권을 갖고 있고요.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고 단체 행동권을 갖고 있는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내가 노동조합에서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내가 지금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 떨어진 막 해남, 막 땅끝마을 이런 데에다가 지방 발령을 내는 거 이런 것은 바로 부당노동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노동권 침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임금체불이요. 임금체불이 아마 가장 많은 노동권 침해일 거예요. 가장 많은 사례일 건데요. 네, 처음 계약할 때에 우리가 계약할 때에 임금을 얼마 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거든. 그런데 사장님이, 아유, 무슨,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이러면서 그냥 구두로만 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안 돼요. 이것도 노동권 침해고요. 뭐, 당연히 폭력행위 당연하죠. 임금삭감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 다음에 202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030원인데요.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네, 이런 거 모두 다 어떤 거예요?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부당노동행위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네. 우리 노동자에게 가지고 있는 노동 3권이 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사회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올해 임금을 조금 더 높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조금 더 넓혀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단체 행동권이란 것은 이런 것이 우리가 교섭하려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결렬됐을 때 우리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체 행동권입니다. 구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근로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임금 체불이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내 회사의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가 있어요. 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들어가서 진정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해고 가볼게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자의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도 만약에 내가 이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는 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당노동 행위예요. 부당노동 행위란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것이 바로 부당노동 행위예요. 사용자 측에서 나에게 부당노동 행위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이 불복을 할 경우에 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교실에서 할게요.